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호수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제가 명암 저수지에 다녀왔는데 너무 사진이 예뻐서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사진은 2장으로 좀 추렸어요. 여러 장을 많이 찍었는데 여러 장면이 마음에 들지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예쁜 장면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예쁜 장면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추려봤어요. 어떤 것을 주제로 추려봤냐면 이렇게 산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가운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있어서 이 원근감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이쪽에 산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나뭇가지가 내려와서 이 원근감을 처리할 수 있는 것과 물과 이 빛과 배경이 너무 어울려져서 예쁠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선택을 2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2가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 그림을 같이 함께 그리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림에서 원근감이라는 건 내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원근감이라고 하는데요. 원근감이 있어야지 그림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그림이 멋있는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근감이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런 레이어층이라고 해서 내가 맨 뒤에 있는 장면, 맨 뒤에 있는 거,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들에 따라서 원근감의 처리라고 해요. 만약에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작고 그 다음 사람은 작고 그 다음에 사람은 정말 작은 형태가 돼야지 뒤로 가게끔 보인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크다라면 이 그림은 여기에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시선이 가요. 원근감 처리를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풍경 처리의 그림에서는 원근감을 조금 더 중요시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그림이 멋스럽게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네모 안에 그린다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원근감을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맨 처음에 그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늘이에요. 하늘은 맨 뒤에 있죠. 이렇게 황금 비율로 해서 이렇게 지면 처리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의 그림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그림으로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 비율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넣었을 때 요 사이에 그림을 넣는 거죠. 우리는 요 지평선 안에서 표현을 할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산을 그릴 거예요. 산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자그마한 선이 있어요. 자, 이런 형태를 놨을 때 이렇게 형태를 그렸을 때 이쪽에 무겁게 오른쪽에 쏠리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쪽에 구름을 이렇게 놓으면 이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도 이쪽에 구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구름이 이쪽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 구름의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볼 것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림의 방향이 이쪽 오른쪽으로 쏠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풍경으로 봤을 때는 예쁜 풍경이지만 그림으로 옮겼을 때는 이 그림 안에서 조화로운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의 형태를 구름의 형태를 이러한 방식으로 넣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나뭇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균형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집도 있을 수도 있고 자그마한 뭐 언덕이나 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의 배경으로 해서 윤술이 이렇게 비치는 장면도 여기에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그려야 되는 건 제가 하늘이라고 얘기했죠. 하늘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가장 뒤편에 있기 때문에 물론 가까운 하늘도 있지만 뒤편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근감이 처리라고 했을 때 얘를 세워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워본다고 했을 때 이쪽에 있는 게 산이고 산의 형태가 이쪽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물의 형태가 있어요.
여기 물이 형태가 있고 나무는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 물, 가까운 나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물, 산, 하늘, 나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그려야 되는 거 하늘, 두 번째로는 산, 세 번째로는 물, 네 번째로는 나무. 이렇게 표현을 된다면 훨씬 더 이 그림이 잘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먼저 그리는 게 잘못되거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무를 그릴 때 하늘을 뒤에 배경에 그릴 때 하늘이 조금 지저분하게 생긴다던가 아니면 요 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훨씬 더 그림이 깔끔하게 선명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그리는 장면을 보고 또 어떻게 그리는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마른 형태에서 조금 더 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한 번 더 칠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 칠한 다음에 사실 어디가 물이 칠해졌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북을 움직여서 보면은 어디가 물이 칠해졌는지 안 칠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꼼꼼하게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칠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마음에 드시는 하늘색을 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같은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발트 블루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발트 블루색은 이렇게 맑은 하늘을 표현하기에 가장 화사한 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코발트색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늘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물이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이 많은 상태에서 하늘을 칠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게 많은 것들이 물감이 제자리에 안 가고 이렇게 움직임이 생긴다던가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는 조금 마른 다음에 구름을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구름을 표현하실 때는 어떤 구름의 형태가 있는지를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에는 하얀 구름이 있고 여기는 깨끗한 형태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는 깨끗한 형태, 이쪽에는 구름의 형태를 같이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나뭇가지가 있어서 사실 구름은 표현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물감을 충분하게 팔레트로 옮겨와서 붓에 골고루 붙인 다음에 이쪽 위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작은 부위만큼 진하게 칠하신 다음에 붓을 깨끗이 빠세요. 그 다음에 물을 조금 더 휴지에 뺀 다음에 이 형태에서 위로 올렸어요. 자, 여기에 붓을 또 깨끗이 빨면 여기가 깨끗한 물이죠. 깨끗한 물에서 많은 쪽에서 흐르기 때문에 위로 흐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까지 파란색이 흐르기 때문에 맑은 하늘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은 좀 파란색, 먼 곳은 좀 색깔을 좀 빼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맑은 부분부터 이렇게 해서 올리면 여기가 이렇게 훨씬 더 뒤로 가는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뺀 이유는 여기에 색이 자연스럽게 너무 하얀색이 두지 않기 위해서 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늘은 충분히 완성이 됐어요. 물이 조금 많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조금 번진다고 볼 수 있는데 물이 조금 마른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이 마를 때 우리가 이쪽 구름을 시작을 해볼게요. 흰색 구름의 요 경계 있잖아요. 요 경계는 깨끗하게 남겨두고 요 밑쪽 경계는 이렇게 그대로 남겨두시면 훨씬 더 구름의 형태를 완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름이 이렇게 완성됐다 했을 때 하늘을 이 형태로 깨끗하게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는 물이 좀 칠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구름의 형태가 완성될 수 있어요. 이쪽 위쪽에는 명확한 경계를 주고 밑쪽에는 풀어주는 느낌을 내기 때문에 구름의 형태가 조금 완성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구름의 형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씩 변경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쪽에는 바이올린 색깔을 조금 섞었어요. 그래서 밑쪽에 이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맑은 구름과 밑으로 빠지는 느낌이 더 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살짝 처리를 할게요. 네, 구름의 형태는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산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산은, 자,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여기 경계는 명확하고 여기 밑에는 풀어주는 느낌을 냈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경계를 조금씩 완성하셔도 되고, 이건 젖은 상태에는 괜찮지만 마른 상태가 되면 지저분한 형태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늘은 한 번에 완성하시는 게 가장 깨끗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큰 붓이기 때문에 좀 작은 붓으로 바꿔서 이 경계 부분을 조금 뚜렷하게 완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쪽 부분도 경계 부분만, 위쪽 부분, 경계 부분이라는 건 이 위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늘을 완성하시면 돼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셨더라도 그대로 말리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구름의 형태가 완성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는 걸 조금 권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을 칠할 거예요. 산은 여기 뒤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먼 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초록색 빛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하늘의 경계가 조금 물이 묻어 있는 상태라서 적셔 있는 상태라서 그것과 같이 연결이 된다면 산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그린이랑 울트라 마린색을 조금 섞을게요. 하늘색을 섞어서 멀리 있는 산을 조금 표현할 거예요. 요즘에 산들의 색들이 참 푸르고 예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을이 오기 전이라서 훨씬 푸르른 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색그린이랑 울트라마린 색을 섞으면 이렇게 환한 색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색은 요 색을 쓰는데 요 뒤에 있는 색은 이걸 조금 가지고 와서 라이트 레드를 섞으면 약간 뒤에 있는 듯한 색을 만들 수 있어요. 요 색을 그대로 두는 이유가 요 앞에 있는 색이 이 색이랑 연관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만들어서 조금 가져와서 칠한 거예요. 그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형식으로 칠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밑으로 내리듯이 칠해요. 여긴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울트라마린색이랑 여기는 하늘색이랑 같이 조금 섞어도 상관이 없어요. 산을 칠할 때는 산에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나 있다라고 하면 산의 형태에서 이렇게 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칠하시면 훨씬 더 산의 그런 느낌을 잘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조금 더 무늬를 넣는다던가 이제 회화적인 요소를 조금 가미하는 거예요. 물을 묻혀서 이렇게 놓고 물이 조금 많을 때는 휴지에 빼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내시면 돼요. 자, 산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를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가까이 있는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색을 쓴다고 했죠. 색그린이랑 붓은 그림을 그릴 때 적절하게 그 물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사용을 하시면 내가 이 요소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붓은 계속 수시로 바꿔가면서 여기 물체에 가장 적합한 붓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 너무 색이 진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섞었어요. 브라운 레드 색을.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여기 뒤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하죠. 물이 여기 있을 때 색이 진했는데 여기 오니까 또 색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림으로 옮겨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물감이 많이 없는 형태라서 색이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물의 양을 더 맞춰서 올려볼게요. 뒤에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춰서 조금 올려보고 이제 하면서 조금씩 아까 위에 하늘을 칠했다고 해서 산을 칠했다고 해서 다 완성된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씩 더 묘사를 해가면서 완성도를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조금 번지면서 색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닦아내서 이렇게 건물을 표현할 수 있게끔 표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볼게요. 아까보다 물의 양을 조금 더 줄여서 색을 울트라마린이랑 바이올렛이랑 이제 셉그린이랑 이렇게 섞어봤어요. 너무 탁하다 싶으면 다시 셉그린의 색을 조금 더 올리면 다시 원색으로 돌아오니까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채색을 해보는 거예요. 빛이 이쪽 방향, 여기 해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요 방향으로 그림자가 이쪽 부분이 어둡다고 볼 수 있겠죠. 요 해는 지금 마스킹 테이프 위에다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다가 그렇게 해 그리지 마시고 마스킹 테이프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조금 더 하실 때 편리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땅에 있는 색들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컬러를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이쪽도 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어두움을 표현하고, 이쪽도 나무 밑에 그림자가 지거든요. 그 그림자를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초록색으로 여기 경계가 너무 딱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푸는 과정을 다른 색을 섞어서 쓰면 훨씬 더 깊이감 있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선도 너무 색이 빠져서 조금씩 더 칠해 볼게요. 다음에 여기 있는 짚은 여기가 조금 마른 다음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밑에 물을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윤슬이 비쳐서 아름답게 반짝이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에 이 종이의 재질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종이의 재질을 이용할 때 어떤 것들이 표현되냐면 이 종이가 아까 하늘색을 썼죠. 하늘이 비쳐서 하늘색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이 질을 이용한다라는 건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칠하다 보면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 끝은 제가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묻혀지고 지나가면서 조금 덜 묻혀지고 마지막에 내려서 이렇게 형태가 된 거거든요. 내가 이 끝부분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은 위로 올려서 우리가 그네를 타듯이 붓을 처음부터 똑같이 같은 위치에서 쓰는 게 아니라 붓을 이렇게 형태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형태를 만드셔야 여기에 형태에 묻어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조금 더 이런 형태를 만들어도 괜찮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제가 물을 다 묻힌 이유는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쪽 팔레트에서는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칠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밑에서부터 칠해줘 보시고, 네, 요 형태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 산에 있는 부분에 요 물에 비추기 때문에 아까 썼던 녹색, 우리가 알고 계시죠? 색그린이랑 여기 있는 색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색그린이랑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형태에 여기 밑부분은 거의 이 색이 맞물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렇게 붓을 조금 더 살려서 붓의 형태를 살려서 지나가면 이렇게 일자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얇게 지나가다 보면 이런 형태가 생기니까 훨씬 더 깊이감 있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금 지금은 이렇게 진해 보이는데 조금 있다가는 훨씬 더 이게 말라서 색의 형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칠해 줄 거예요.
칠할 때는 이 물의 반짝임, 물결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붓의 형태를, 붓을 왔다 갔다, 또 이렇게 물결의 표시를 지그재그로 하는 방법도 쓰시면서 사용하시면 물의 느낌을 조금 더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윤술이 비치기 때문에 이쪽 방면의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이 표현하시는 게 좋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의 형태를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무게가 이쪽으로 쏠렸죠. 우리가 여기에 나뭇가지를 그리면 첨가하면 훨씬 더 그림이 균형이 잡힐 것 같아요. 여기 마르는 동안 여기 위에 집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집은 무채색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울트라마린이랑 반다이크 브라운 두 개를 섞으면 이렇게 무채색 계열이 나와요. 그럼 집이 요 형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빛이 비치니까 여기가 어두워요. 그리고 여기는 1번이고 가장 밝고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꺾이는 상태니까 여기가 조금 어둡고 여기로 갈수록 조금 밝은 형태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 밝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을 칠하게 되면 집의 형태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어두운 부분을 더 칠하는 거예요. 무채색 계열로 완성을 해서 집의 형태를 조금 더 갈색을 넣을게요. 유리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유리창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부분을 풀로 조금 더 눌러주면 이게 집이, 그러니까 깨끗한 부분을 남기시는 건 중요한데 자꾸 어디를 칠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두운 부분을 칠해야 되는데 계속 밝은 부분을 칠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의 실수가 자꾸 그림의 형태감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 쓰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나올 수 있어요. 인디고랑 반다이크 브라운 쪽 써서 어두운 곳, 너무 형태가 사실 뚜렷하게 안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내가 창문이 몇 개고 뭐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펜스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에 뭐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로 표현하시면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조금 너무 비어 있으니까 조금 더 메꿀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너무 여기 진붕이 밝으니까 멀리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처리를 했어요. 자, 아까 전에는 훨씬 진했는데 흐려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하시면 되고, 붓은 여기에 나뭇가지는 조금 더 깊게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나뭇가지는 이런 형태로 내려올 것 같아요. 이렇게 두께가 있고 얇게 내려올 때 여기에 두께보다 두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장 나뭇가지는 이렇게 형태가 되는데 얘가 꺾였다고 보시니까 이
두께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한 가지 색으로만 할게요. 그러면 물 조금 묻혀서 연습을 여기다 먼저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형태가 내려온다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갈라지는 것들은 자연스러우니까 여기서 이 사이를 자꾸 메꾸시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럼 얘보다 두꺼워지면 이 나뭇가지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 이 나뭇가지가 꺾이는 형태 요런 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처리하시면 이 나뭇가지의 율동감을 조금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 괜찮아요. 자, 요거 반다이크 브라운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레드 브라운을 조금 섞었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넣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 떨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부분을 좀 잡고서 표현하시면 또 괜찮습니다. 조금 색이 밝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두운 색, 인디고 색도 조금 섞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햇빛을 받아서 우리가 역방향인데 너무 나무가 어두우니까, 밝으니까 칠한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 똑같이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인 부분만 조금 어둡게 더 칠해도 이 나무의 색이 다시 죽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다 하시기보다는 나뭇가지에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어떤 요소,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시면 훨씬 더 그림이 잘 나올 수 있어요. 끝부분을 올려서 붓을 처음엔 이렇게 눕혔다가 점점 올려서 얇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끝에 갈수록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그림이 다 나뭇가지가 있다고 해서 나뭇가지를 다 표현하시기보다는 이 그림에서 어울리는 정도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뭇가지가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붓으로 형태를 잡을 거예요.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그리다 보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세부 물살을 할 거예요. 아까 전에 썼던 셉그린이랑 코발트 블루나 울트라마린을 조금 섞어서 나뭇가지가 뭉쳐있는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나뭇잎의 질감을 좀 표현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재밌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끝부분은 나뭇잎이 얇기 때문에 조금 더 세워서 쓰고, 윗부분은 이렇게 크게 처리를 하면 돼요. 자, 여기에 하늘을 다 메꾸지 않고 나뭇잎에 여긴 좀 뭉쳐 있을 수 있으니까 크게 메꾸고, 또 얇은 부분은 조금 내리고, 네. 좀 이렇게 계속 봐가면서 내가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간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어디 부분을 조금 더 넣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조금 어두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두운 부분은 파란색, 울트라마린색을 조금 섞어서 어두운 부분, 여기 중에서도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 어둡게 칠하면 또 다 어두워지니까 여기 나뭇잎 사이에서 조금 더 어둠을 처리할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태가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얇은 붓으로 좀 그리시다 보면 훨씬 더 세부적인 묘사는 더 편하실 거예요. 여기가 좀 비어 보이니까 이렇게 묘사를 조금 더 하고, 밝은 부분으로 조금 더 내려올게요. 여기 부분에서 너무 빈 공간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채울게요. 선생님들도 보시면서
어디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또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조금 아쉬운 분들은 이거를 조금 더 표현하시면 돼요. 여기가 경계 부분을 여기 경계가 칠해져야 조금 더 안정된 감이 있으니까. 물은 칠하지 않고서 했어요. 그리고 물을 칠해서 다 문지르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다시 파란색을 조금 섞어서 이 밑부분은, 위에 부분은 윤수를 조금 넣는데 밑에 부분은 조금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에 칠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스킹 테이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으로 이렇게 떼셔야 이 물감이 밑으로 안 번지고 위로 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감이 안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잡고 나서 여기를 붙으면 이쪽에 그림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꼭 하얀색 부분을 사용하시고 마스킹 테이프를 마스킹 테이프에 있는 물감이 손에 묻지 않게 하시면서 떼시는 게 그림이 깨끗하게 끝까지 완성될 수 있는 형태로 완성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떼시면 깔끔하게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끝부분이 번졌는데 이런 것들은 마스킹 테이프를 칠하실 때 깔끔하게 붙이시면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붙이시면 완성되실 수 있어요. 자, 그림의 형태가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완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말을 하는데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항상 그림만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말을 담아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